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황혼의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드려라, 나랑 결혼할 분이시다. 진짜 해도 너무하네. 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급은 맞아야지. 뭐? 너 지금 급이라고 했냐? 사람한테 급이 뭐야?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럼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랑 급이 맞아요? 이 사람이 어때서? 도우미가 어때서?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여자가 필요하면 결혼을 하도 돼요. 근데 재산포기 각서를 쓰든지 아님 혼인신고 하지 마시고 동거하시라니까요. 다 늙어서 추하게 자꾸 왜 이러세요? 아빠의 황혼 재혼을 추하다고 포기하라는 딸.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전 인생을 살고 있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눈 감으면 청춘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정말 유수 같습니다. 이제 7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곤 하는데요. 한때 자식 키우는 기쁨으로 살았지만 늙어선 그 자식들도 다 필요 없더군요. 부모의 행복이 때론 자식들에겐 불행일 수도 있는 일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제 행복만 생각하자고 결론을 내린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놨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제가 찾은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제 삶은 큰 기복 없이 평안하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인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하게 사나 싶었는데 평탄했던 제 인생이 흔들린 건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편안하게 여행이나 보내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라 소파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갔던 아내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너무 놀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했던 아내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내의 사망 이후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생전에 아내한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는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슬픔에 직장에서도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가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자투성이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밥은 물론 요리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요. 설거지 하나 할 줄 몰랐고 심지어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어요. 청소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심지어 세탁기 작동법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온 사람이라 일절 살림엔 손을 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당연히 여자들의 몫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없는 지금은 저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아내의 그림자가 참 크더군요. 평생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단번에 익숙해질 리가 있나요? 살림은 저에겐 해도 늙기가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다 보니 청소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땐 그렇게 깔끔했던 집이었는데 저 혼자 몇 년 지내다 보니 돼지우리도 그런 돼지우리가 없더군요. 전 그런 환경도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자식들 입장은 또 다른가 봅니다. 아빠 집이 이게 뭐예요? 정리 좀 하고 사시지. 컵에 고춧가루도 있네. 설거지 좀 제대로 하지.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냥 놔둬. 뭐 어때? 나 혼자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이러니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 더럽다고 오기 싫어한다니까? 나이 들수록 사람이 깔끔해야 된다고.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은 명절이나 아내 제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도 깔끔하게 해놓고 잘 살고 싶은데 손에 익지 않다 보니 그것도 영 쉽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서툰 살림 솜씨를 뽐내는 사이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살림은 익숙해지지 않았고요.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가는 취미 생활도 딱히 없으니 무료한 생활이 이어지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외로웠습니다. 남자 혼자 지낸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지인 소개로 복지관이라는 곳을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복지관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도 할까 싶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수업은 실버댄스 강좌였는데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인기가 많아 처음 신청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 운이 좋게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댄스는 트로트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거라고 하더군요. 평생 춤이라곤 제대로 춰본 적이 없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강사를 따라 춤을 추니 신이 나더라고요. 사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 활력도 생겼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니 뭔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가고 나서 중매를 서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받긴 했는데요. 당시엔 딱히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나이가 드니 점점 외로움도 커져서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지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뭘 망설이나. 이 친구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란 노래도 있잖아. 너 나이 들고 병 들면 이런 소개팅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늙어서 주책인가 싶기도 하고 애들 눈치도 보이고. 애들 눈치는 왜 봐? 너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가 뭔지 아냐? 바로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임마, 뭘 망설여. 남잔 여자 없인 못 산다. 너 호레비 냄새 장난 아닌 거 알지? 일단 한번 해보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나이는 6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분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자녀분은? 아들 하나 있는데 출가하고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어요. 누구 만나실 생각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그럼요. 아무래도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심장이 2번 다시 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밤이 되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키도 작고 말라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된 거지. 외모를 지적하니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소심한 마음에 포기할까 싶었는데 며칠 후에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 같은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수전이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살림은 젬병이어도 수리 이런 쪽은 또 자신이 있었거든요. 싱크대 수전도 깔끔하게 교체하고 방문한 김에 집에 보일러, 배관부터 평소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고쳐줬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원래 아들한테 부탁했는데 얘가 이번 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요. 솔직히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누구 부르기도 겁도 나서 그랬는데 선생님 덕분에 쉽게 고쳤네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고장난 데 또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런 건 제가 전문가거든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저녁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그 여자는 저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기계들이 장고장이 날 때마다 저를 불렀고 저는 부르면 어김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흰 가까워졌고 그녀는 저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통화를 했고 복지관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 집에서 일주일씩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자 생활이 이어지곤 했죠. 하루라도 보지 않는 날이 없었죠. 자기 뭐해? 그냥 TV 보고 있었지. 최 여산 뭐 하고 있었는데? 뭐야 TV만 보고 나는 자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고 싶어. 이따 놀러와. 그 여잔 애교가 많았어요. 스킨십 같은 애정 표현도 자주 했고요. 황혼의 나이에도 열정적이고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하루만 안 봐도 궁금했고 보고 싶었고 그 여자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길던 하루가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늙음하게 말동무가 생기니 행복이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죽음만 바라보던 삶의 생기가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지루하던 하루하루였는데 연애를 시작하니 그냥 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이 들면 자식들만 잘 살면 된 거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우린 정말 그거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요. 저도 자식들만 잘 살면 바라는 게 없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또 황혼의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진짜 바라던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여료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또 있거든요. 같이 여생을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최 여사, 우리 혼인신고하고 정식으로 같이 살면 어때? 처음엔 그냥 연애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같이 평생 함께 할 반려자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좋겠다 싶더라고. 그게 최 여사면 너무 좋겠는데 최 여사 생각은 어때?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우리 둘 다 딸린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맘대로 괜찮을까? 애들 허락도 받아야지. 우리만 좋으면 됐지. 애들 생각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너무 일방적이면 그렇지. 자기도 자기 아들, 딸한테 한번 물어봐. 나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자식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 사는 걸 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하면 말릴 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같이 살 사람이니 애들한테 얘기는 해야겠지요. 주말에 아들, 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봤죠.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떠냐? 오, 고우신데요. 언제 여자친구를 다 만들었대? 우리 아버지 이제 보니 능력자시네. 아버지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니까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잘하셨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사람하고 재혼하려고 한다. 재혼이요? 아니, 갑자기 왜요? 내가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이 사람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 아니, 두 분이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되는 문제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거고. 저도 좀 그건 그러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좋다고 하면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자식들을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혼자 사는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몰래 듣게 된 자식들 대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들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진짜 왜 저래? 자식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생각엔 아빠가 재산도 좀 있고 연금도 좀 받는다 싶으니까 그 여자가 그러는 거지. 지금 있는 아파트도 꽤 많이 올랐잖아. 한 10억 되나? 그니까 그 여자가 미쳤다고 다 늙어서 노인네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 해주겠냐고. 다 돈 때문이지. 아유, 망측하다 망측해. 나이 들었다고 순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늙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하는 대화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딸이 저 몰래 최 여사를 찾아갔더라고요. 두 분 뜻이 그러시면 같이 사는 건 좋은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마시고 동거만 하세요. 괜히 호적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서로가 깔끔하잖아요. 솔직히 두 분 중 한 분 먼저 돌아가시면 그것도 복잡해지고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따님은 우리 재혼을 반대한다 이 말인가요? 그게 돈 때문인 거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여사님도 아빠가 돈 없었으면 혼인신고 하자고 했겠어요? 나도 다 늙어서 하는 혼인인데 경제력도 따지긴 해야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본인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나 댁 아버지랑 결혼하려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쪽 아버지 좋은 분이고 잘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아니, 무슨 늙어서 사랑은 저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그럼 각서 쓰세요. 아버지 재산 포기한다는 각서 쓰시면 두 분 사랑 믿어드릴게요. 최 여사를 찾아가 그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지 혼인신고를 할 거면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더군요. 최 여사는 모욕적이라면서 이런 결혼은 자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식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자식들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남은 생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지만 최 여사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동거만 하면서 지내긴 싫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았고요. 한 달이 흐른 후 최 여사는 오랜 고민 후에 저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전화도 수차례 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갔어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게 힘이 들어서 술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집안에서 한두 달 술만 마시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신 술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술을 즐겨하지 않았던 터라 몸에 무리가 갔었나 봅니다.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배뇨장애도 생겨서 병원을 찾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립선암이라고 하더군요. 사귀고 뼈로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몇 차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립선암은 생존율이 높다고 했지만 막상 암이라고 하니 겁이 나더군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전립선암은 암도 아니래. 그래서 병원 또 언제 가신다고요?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데 너 같이 갈 수 있냐? 어떡하지? 다음 주 나 우라들 학교 행사 있는데. 내가 학부모회 임원이라 빠질 수가 없어요. 아빠 혼자 갈 수 있죠? 가까우면 내가 모시고 다녀오면 좋은데 너무 멀어서 죄송해요, 아빠. 그래, 일 봐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병원도 멀고 대중교통 타고 가기엔 혼자 버거워서 아들, 딸에게 전화했더니 둘 다 그날은 많이 바쁘더군요. 아들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딸도 일정이 있다고 하니 바쁜 건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생존율이 높다고 해도 암이라고 하니 막상 걱정이 돼서 겁이 나 조금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니 솔직히 좀 기운이 빠지더군요. 다들 자기 일이 있어서 바쁜 건 이해합니다. 시간이 안 날 순 있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이지만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너무 태평한 것처럼 보이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냥 저희 존재 자체가 자식들에게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 서글프고 자식 커 키웠다는 생각에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병원은 저 혼자 다녔습니다. 왕복 3시간 되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하면서요. 방사선으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해서 몇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멀리 있고 바쁘니 괜히 혼자 사는 아버지의 존재가 짐만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럴 때 최 여사라도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놓쳐버린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 들자 자식들이 또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이제 애들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저 혼자서 잘 살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전립선암에는 식단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와 빨래를 해줬습니다. 남자 혼자 살 땐 엉망이었던 집이 그래도 여자 손이 닿으니 깔끔하게 변하더라고요. 집이 깔끔해지니까 뭔가 마음가짐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독감에 심하게 걸렸거든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이 계속 나서 저에겐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전립선암이 아니라 독감 때문에 죽겠구나 싶었거든요. 도우미 아줌마가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끙끙 앓고 있는 걸 발견하셨지 뭐예요. 제가 걱정됐는지 약도 사다 주고 물수건 마사지도 해주더라고요. 오한 때문에 힘들었는데 덕분에 열도 많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회복되는 느낌에 일어났더니 도우미 아줌마가 주방에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안 가셨어요? 선생님이 걱정돼서 갈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이 많이 내렸어요. 저 때문에 죄송해서 어떡하죠? 일단 이거 드세요. 죽 만들어 놨어요.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아비인데 생판 모르는 남이 절 위해서 밤새 간호해준 사실이 너무 고맙더군요. 죽을 먹는데 눈물이 왈칵 흐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당 후하게 쳐서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 놔두고 가기도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쩌다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입에 풀칠은 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집에 일하는 2달 내내 말도 제대로 섞지 않던 도우미 아주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저보다 10살 아래였는데 시집간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남봉꾼이라 겨우겨우 사정해서 몸만 나오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노후 계획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남의 집 일을 다니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요. 젊은 시절 남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주머니는 참 모나지 않고 밝더라고요. 왠지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오시면 좀 쉬시라고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친구처럼 말벗도 하다 보니까 하나둘 정이 쌓인 것 같고요. 절 잘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준 식단 덕분인지 전립선암 수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 잘하셨다면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에겐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제가 만든 주스예요. 마시면서 해요. 뭘 이런 걸.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사님 덕분에 암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은인이세요. 저기 여사님, 저도 혼자고 여사님도 혼잔데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그날 이후 우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당당한 사이로 인정받고 싶더군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드려라. 나랑 결혼할 분이시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급은 맞아야지. 예.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줌마랑 뭘 한다고요? 결혼? 뭐? 너 지금 급이라고 했냐? 도우미가 어때서? 그리고 사람한테 급이 뭐야?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여자가 필요하면 결혼하셔도 돼요. 근데 재산 포기 각서를 쓰든지 아님 혼인신고하지 마시고 동거하시라니까요. 다 늙어서 추하게 자꾸 왜 이러세요? 뭐? 다 늙어서 취해? 읽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빠 암튼 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요. 니들 허락 필요 없다. 아빠 혼인신고하면 저 아빠 다신 안 봐요. 딸의 으름장에 그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괜히 부모, 자식 간 분란을 만들기 싫다고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혼인신고 필요 없어요. 결혼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 안 해도 돼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죠. 전 그걸로도 좋아요. 딸의 속상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여자, 새어머니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 10분 이해하죠. 근데 아버지의 재혼에 대놓고 망측하다느니, 추하다느니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들여다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했습니다.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고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즉흥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한번 아프고 나니 제 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이 사람 살 길은 마련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혼인신고 소식을 듣고 자식들은 찾아와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하라고 협박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제 행복까지 뺏으면서 이럴 순 없잖아요. 딸과 아들을 불러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네들 몫으로 돌아갈 유산은 한 푼도 없다. 다 이 여자 앞으로 남겨줄 거고 나중에 니들 목 찾겠다고 소송을 하든 어쩌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지금 돈 이 여자랑 평생 다 쓰고 죽을라니까. 사랑을 선택하는데 왜 제 재산이 장애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그 재산 지키겠다고 부모에게 찾아온 사랑을 왜 결사반대하는 걸까요? 제가 평생 일해서 일군 재산인데 자식들은 왜 그걸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자기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악을 써대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한 저는 제 아내와 좋은 것도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산책도 열심히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다음 달엔 제주도 여행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름이 자글자글 온몸을 지배해도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니잖아요. 7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늙은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노래 아시나요?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이에요. 자식 때문에 눈치만 보고 저에게 찾아온 행복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즐거움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